오늘은 12일차, 12일, 1월 12일 5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과 11장이 목표고 3교시에는 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실기하면서 뭔가가 좀 정신없이 지나갔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동영상은 그날 찍은 것을 그날 그냥 바로 편집 없이 올리고 있으니까 챙겨보실 분들은 그렇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 때문에 오늘 수업에 참여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동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을 보고 편집 안 하니까 알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식강 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위 제2강 당좌자산 05 기타의 당좌자산입니다. 여기 부분은 조금 쉬워요. 일단은 우리가 당좌자산 우리 학회 학습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그 다음 비유동으로 나누어졌죠. 유동에는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하나가 당좌, 그 다음 재고, 그다음 여기 네 가지죠. 비유동은 네 가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당좌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났는데 나누는 기준은 끝이 났는데 당좌는 또 여기서 혹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 때문에 내려올게요. 당좌 부분에서는 또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게 네 가지로 나누었죠. 첫 번째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는 제가 걸러라 그랬죠. 뭐였지? 우표, 수입인지, 선일자 수표, 요 세 개 걸러라 그랬죠. 그리고 또 걸을 거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 유가증권. 유가증권에서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 우리가 또 걸러야 될 게 매출채권. 그 다음 또 걸러야 할 게 제가 선급금, 대여금, 미수금 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때.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했을 때 유가증권, 매출채권, 선급금, 대여금, 미수금 등 이제 네 번째 오게 된 거죠.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유가증권, 매출채권, 선급금, 대여금, 미수금 등 이제 일로 온 겁니다. 지금 얘가 하나 더가 등이 얘네요. 헌납세금. 얘네들 관계는 전부 다 반대되는 관계입니다. 반대되는 관계고 얘네들은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부채 파트에서는 학습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하는 것으로 끝. 그러니까 유동부채 나중에 부채 파트 가면 하루 만에 수업이 끝나요. 이틀인가? 하루 정도 하면 끝날 거예요. 이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워요, 이 부분은. 자, 대여금은 빌려준 돈으로서 받아야 할 자산입니다. 대여라는 말을 예전에는 그 만화책 빌려주는 것, 만화책 대여 빌려주는 거죠. 비디오 대여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것은 빌려준 돈은 받아야 할 자산이다. 차입 빌린 돈입니다. 빌린 돈. 빌린 돈. 빌린 돈이니까 갚아야 할 부채가 되는 거죠. 갚아야 할 부채. 사례를 보도록, 1년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단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1년이라는 것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장기는 통상적으로 문제에 나올 때는 3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길게 이야기해 줍니다. 장기와 단기가 헷갈려서 시험에 틀린다.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근 방식은 현금이 인이다 아웃이다. 현금을 빌려 주었다. 현금이 아웃되었죠. 이쪽으로 아웃시킵니다. 6개월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단기라는 느낌이 확 들죠. 단기 빌려주다니까 대여금 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빌려주었던 돈이 보통 예금으로 돌아왔네요. 들어왔다, 예금되었다, 예금되어 입금되었다. 인 빌려주었던 돈이 무엇이냐? 예죠. 단기 대여금이 오른쪽으로 아웃이 됩니다. 오른쪽에 단기 대여금 아웃. 단기 대여금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인 거죠. 증서. 이런 걸로 보시면 되죠. 이런 거. 여기에 돈을 얼마 빌려주었음 하고 돈 빌려주고 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기 대여금이고 나중에 돈 받을 때는 얘를 돌려주고 그 다음 돈을 받으면 되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아웃되고 보통 예금이 인되는 이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얘는 당연히 거래처를 적어줘야 되겠죠. B은행에서 현금을 3년 동안 빌렸다. 현금의 위치부터. 빌렸으니까 현금이 인되었죠. 현금이 인되었고 3년이니까 장기라는 말을 쓸 거고 빌렸기 때문에 차입금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장기 차입금 거.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빌리고 차입금이라는 것을 빌렸다라고 적어서 준 거죠. 준 거죠. 차입금을 나갔다라고 안 하고 얘는 빌렸다라는 개념을 씁니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이제 상환하니까 장기 차입금이 합계 되고 현금이 아웃되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잠시 출석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미수금. 여기서 이제 살짝 한번 가볼게요. 제가 수금 시리즈. 수금 시리즈 첫 번째 지금 나온 거 미수금, 그 다음 선수금, 다음 예수금, 다음 가수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선수금 키워드가 계약이라는 계약금을 받을 때 남의 거죠. 받을 때 선수금 얘는 계정이 부채 계정입니다. 예수금은 키워드가 통상적으로 원천징수 보통 비용과 이렇게 보통 기억을 합니다. 비용과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급여입니다. 급여 나올 때 예수금으로 잘 나옵니다. 얘도 부채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뜻이죠. 부채라는 말은. 가수금의 키워드는 원인 모를 이렇게 합니다. 원인 모를 돈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얘도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미수금은 얘는 일단 키워드라는 것보다는 핵심인데 재고 자산 외죠. 우리 조금만 더 쉽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재고 자산은 상품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회계 1급에는 제품, 원재료 두 개가 초과가 되고 회계 1급에는 상품밖에 안 나와요. 그냥 상품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채권입니다. 얘는 자산이에요. 즉 수금이라고 해서 전부 다 부채는 아니에요. 지금처럼 보이는 부채가 세 가지가 있고 자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는 김에 반대말 한번 가볼게요. 반대말. 자산 반대 부채인데 여기 나오네요. 반대말이 미지급금.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외 거래 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수금의 반대말은 얘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계약금을 줄 때죠. 내 것을 줄 때. 얘는 선급금이라고 합니다. 수급 먼저 갈게요. 원인 모를 돈이라는 보다는 얘는 좀 보통 키워드가 미리라는 말이 조금 들어가는데 미리라는 말이 좀 들어가는데 얘도 따지고 보면 원인 모르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가지급금. 얘는 가지급금. 얘 반대말이 좀 어려워요. 얘 반대말. 핑크색으로 할까? 얘 반대말이 좀 어려워요. 예수금의 반대말은 살짝 봤지만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얘는 보통 급여보다는 수익, 이자 수익이 가장 잘 나와요. 이자 수익과 같이 함께 나오는 개념 과목이 통상적으로 선납세금. 얘네들은 이제 세 개는 자산인 거죠. 자산. 선급금, 선납세금, 가지급금은 자산이고 미지급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수금 시리즈라고 해서 한번 정리 아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스크린샷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스크린샷해서 지금 카톡으로 이렇게 한번 보냈습니다. 카톡 보니까 우리 분계 이제는 세 번째 분이 올랐네요. 세 번째 맞죠? 오 맞나? 네 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벌써 이제 네 분이 다 했습니다. 흐뭇합니다. 흐뭇. 흐뭇. 자, 넘어가겠습니다. 미수금, 재고 자산 외의 배당거래입니다. 재고 자산 외의 배당거래. 외의 배당거래. 외의 배당거래. 그러니까 재고 자산 외. 여기서 말하는 재고 자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시험에는 상품밖에 안 나와요. 상품. 상품 이외. 그럼 뭐가 있죠? 상품 외. 아까 저번 시간 이야기했지만 비품, 뭐 차량 운반구, 뭐 여러 가지들. 하여튼 상품이 아닌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의 외상 거래에서는 미수금이라고 쓴다. 미지급금, 재고자산 외의 외상 거래. 사례 한번 바로 볼게요. 사용 중인 자동차를 판매하고 자동차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 차를 뭐라고 하냐면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판매했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매출 이렇게 쓰지 않고 얘는 그냥 차량 운반구를 아웃시킵니다. 차량 운반구를 이렇게 1,000만 원 아웃시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사람은 사진 잠깐 내리세요. 대금은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여기에 받았다, 받을 어음. 더. 이렇게 쓰면 땡 한다. 이 말. 왜? 받을 어음은 재고자산 거래에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외의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미수금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수금을 써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는 것이 맞죠. 다음 문제 볼게요. 이케아. 이케아 맞죠? 이케아. 외국에서는 얘를 아이케아라고 부른다던데? 아이케아. 지금 동부산에 이케아 있죠? 음악 재생? 이제 음악 나와가요? 아닙니다. 이 뭐지? 다시. 화면에 이상한 화면이 막 뜨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부산의 이케아 가구점에서, 이케아가 있죠. 데이트하기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코스가 나눠져 있죠. 코스를 이렇게 쭉 가다가 중간에 뭐 있죠? 식당 있죠, 식당. 식당 있다가 중간에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데이트가 딱 끝나는, 데이트하기 되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부산 생기기 전에 서울의 광명점이었나?
거기 한번 갔다가 흔히 말하는 뿅 가가지고 부산에 또 몇 번 갔어요. 사러 간 것보다는 한 바퀴 돌면서 힐링하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인테리어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가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케아 가구점에서 테이블을 구입하고 지급은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케아 가구점에서 테이블을 구입하고 테이블을 뭐라고 한다? 비품이라고 하면 되죠. 비품. 재고자산 외의 거리가 되었죠. 카드로 결제했다. 미지급금. 돈은 이케아에게 줘야 돼요. 삼성카드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돈은 삼성카드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는 이케아가 아니라 삼성카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삼성카드. 거래처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사가 만약에 테이블을 판매하는 회사, 즉 가구 전문점이라면 얘가 비품이 아니라 상품이 돼요. 그때는 자, 만약에 당사가 커피 전문점이 아니었고 가구점이라고 하면 상품은 우리 회사의 판매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미지급금 쓰면 안 되죠. 그때는 외상 매입금 써야 되죠. 그때는 그리고 돈은 누구에게 준다? 삼성카드에게 줘야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넣은 거예요. 당사는 커피 전문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넣은 겁니다. 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명 나갔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급금, 선수금. 키워드는 계약금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건설 중인 자산이 답이 될 때는 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와도 선급금, 선수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급금, 선수금보다 파워가 센 놈이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건설 중인 자산은 뒤에서 배웁니다.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파트에서 배우는데 일단은 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건설 중인 자산이 나올 거라면 건설 중인 자산이 답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돈을 주었다. 그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써야 되고, 그거 이외에 계약금은 전부 다 선급금, 선수금인데 상당히 많이 틀려요.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너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잡은 게 내 거는 선급금이에요. 내 거. 내가 좀 표현하면 내가 지급한 돈은 내가 지급한 돈은 선급금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글자를 약간 선지급 선지급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선지급금. 얘는 내가 아니라 남입니다. 남이 준 겁니다. 남이 나에게 준 거. 남이 준 거. 내가 줬냐? 남이 줬냐? 남이 주면 선수금, 내가 주면 선급금. 주체가 누구인지를 조금 보고 답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와 상품 매입을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그냥 계약 체결한 거니까 뭐 적을 게 없죠. 대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당좌 수표 발급이죠. 자, 당좌 수표는 내가 발행했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발행했냐 타인이 발행했냐로 구분하죠. 타인 발행, 내가 발행. 내가 발행하면 답은 당좌이고요. 타인이 발행하면 얘는 현금이죠. 그래서 당좌 수표를 누가 발행했지라고 고민해 보니까 내가 발행했네요. 내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좌 수표가 아웃되었네요. 여기에는 내가 발행했기 때문에 당좌 예금이라고 써야 되죠. 사진 때문에 계속 가려지니까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 뭐 쓰지? 상품이라고 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도 조금 아쉽지만 계약이라는 글자 보이긴 보이네요. 계약이기 때문에 선땡금이라 할게요. 얘가 지금 고민이에요. 문제 풀 때는 선수금 써야 되나, 선급금 써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가 발행했구나. 내가 준 거구나. 그럼 내가 준 거면 금이 정답이 됩니다.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 거래처를 적어줘야 합니다. 정답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드디어 상품과 매입이 들어왔죠. 상품하고 매입이 들어오면 답은 일단 in, 상품이라고 쓰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곰곰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봅니다. 위의 계약금이 뭐야? 오케이. 보통 문제에서는 날짜를 좀 지정해주면 그 날짜 가보면 답이 나오겠죠. 얘가 이런 식으로 상기 처리가 됩니다. 선급금이 제외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는 얼마냐면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9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90만 원은 현금 90만 원 이렇게 하면 되죠. 상품이 100만 원이고 현금이 90만 원이고 위에 있는 선급금이 드디어 나가게 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선급금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계약금을 주고 나서 위에 계약금을 주고 나서 선급금이라는 딱지를 받았다. 이렇게 선급금이라는 것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드디어 이제 선급금이 아웃되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이때 거래처 적어 주셔야 되겠죠. 또 이제 사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와 상품 매매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계약금, 오케이. 선땡금. 현금, 인, 아웃. 오케이, 인이죠. 인. 현금으로 받았다. 인. 현금 여기 적고 여기 계약금은 선땡금. 고민하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섣불리 선수금, 선급금 적지 말고 누가 발급했어? 누가 발급했어? 누구 거야? 막 생각 한번 해보면 상대방이 나에게 준 거잖아요. 상대방이 준 거죠. 상대방 거죠. 상대방 거. 그래서 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거기 때문에 선수금 거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너는 상품 매출이라 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판매를 해서 오른쪽에 상품 매출이라고 쓰는 겁니다. 오른쪽에 상품 매출이라고 쓰고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위에 계약금 20만 원이었으니까 나머지는 80만 원이 되겠네요. 80만 원 보통 예금 통장에 인되었다. 인이죠. 보통 예금의 인. 그래서 여기에 보통 예금이라고 쓰면 됩니다. 왜 갑자기 안 써져? 이때 계약금을 뭐라고 한다? 위에 있는 선수금 거 2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계처리라고 한다. 상계처리. 이런 용어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상계처리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납세금 예수금. 선납세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천징수가 통상적인 키워드인데 원천징수라는 말이 좀 원천, 미리 징수한다 약간 그런 개념이에요. 원천 봉쇄 뭐 이런 것처럼 돈을 주기도 전에 봉쇄한다라는 건데 보통 떼이고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돈을 떼고 회사가 미리 낸 돈, 미리 납부한 거 이거를 선납세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임시로 똑같은 말인데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관계라고 한번 해볼까요? 회사가 직원에게 무엇을 주냐면 급여를 주죠. 급여를 주면서 급여가 예를 들어서 음, 급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 가정한다면 100만 원은 최저임금에 걸리겠죠.만 일단 실제적인 실지급액은 100만 원 다 주지 않죠. 얼마 돈을 떼고 주죠.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라고 치면 얼마를 떼고 줘요. 얼마를 떼고 주고 이 얼마를 떼고 주는 요 2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금이라고 해요. 예수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조금 외워주셔야 돼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여 예수금. 그 예수금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 예수금이라고 하고 직원 입장에서는 얘를 급여라는 흔히 말하는 월급 수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수익, 월급을 받았다. 월급을 받았다. 월급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월급 계약은 100만 원 해놓고는 내가 실수령액은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수령액은 얼마를 받았냐면 8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 거죠. 이때 20만 원이 떼었죠. 이때 20만 원이 떼었죠. 이때 떼인 이 2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입니다. 선납세금. 예, 입장차예요. 입장차예요. 내가 미리 낸 세금 이렇게 표현하는데 선납세금, 선 미리 납부한 세금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용하고 놀 때는 예수금이고 수익하고 놀 때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을 쓰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 지금 적혀 있죠. 그래서 얘는 통상적으로 수익과 노는 거고 얘는 통상 누구랑 노냐면 비용이랑 놀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이런 계정과목을 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급, 선납세금, 보통예금 이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월급이라는 다른 수익이 없고 통상적으로 이자 수익하고 잘 놀아요.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사례에 지금 이자 수익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자 수익을 받으면서 돈이 떼이고 보통예금으로 수령받았다. 쉬운 것부터 보통예금 인아웃. 그렇죠. 수령 받았다고 하니까 얘가 인입니다. 보통예금의 인 얼마인? 10만 원이 인된 것이 아니라 10만 원 빼기 15,400원을 뺀 84,600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3개란 말이에요. 계정 과목이 3개일 때는 숫자까지 이렇게 배치하면 쉬워요. 얘는 무조건 오른쪽 가야 되죠. 왼쪽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자 수익 10만 원. 떼인 돈 15,400원은 차변에 올 수밖에 없고요. 이때 이 15,400원을 고민하는 거죠. 예수금이야, 선납세금이야 할 때 수익과 노는 놈은 선납세금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예수금으로 문제가 나요. 90%가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 것 같은데 90%가 예수금으로 나오고 10%가 선납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선납세금이 답일 때 우리는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는 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급여라는 비용이 있죠. 급여라는 비용. 자, 급여 100만 원 지급 시 소득세, 왜 이래? 소득세, 지방소득세, 요거 한번 정리하고 한번 갈게요. 한번 할게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이제 세트로 외웠으면 하는 분께 세트 저번에 한번 했나?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세트 원분계 할게요. 세트로 외워야 되는 우리 햄버거 세트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트로 외워야 되는 분계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2가지는 우리 시험 칠 때까지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든 잘 나옵니다. 세트 원분계는 뭐냐면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입니다.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이 그대로 그냥 외워주시면 일단은 정신적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 말입니다.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요건 제가 스크린샷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가 이제 상계처리해서 나중에 납부할 때는 예수금, 보통예금,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가 공기후생비입니다. 요거를 잠깐 설명 좀 해볼게요. 혹시 중복된 설명이라면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냥. 이 예수금에는 그 떼이는 돈이죠, 떼이는 돈. 이 예수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떼는 돈이 뭐가 있냐면, 예수금의 종류. 예수금을 이제 다른 말로 직원 부담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트 2 분계가 안 되겠네요. 일단은 세트 2 분계는 제가 따로 적어 드리겠습니다. 직원 부담분.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 그래서 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왜 두 가지로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얘는 회사 부담분. 혹시 제가 이 설명했나요? 물어보면 되지. 기억나는 사람 없나? 어, 채팅창에 아무도 글이 없네. 어, 안 했다는 거죠? 안 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회사가 이제 급여를 줄 때 떼는 것이, 오케이. 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예요.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4대 보험 부분 볼게요. 4대 보험. 4대 보험. 4대 보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냐면, 첫 번째가 건강보험. 두 번째가 건강보험 안에 이제 장기요양보험료라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있고, 그 다음 국민연금, 그 다음 고용보험, 그 다음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4대 보험입니다. 칸이 모자라니까 위로 좀 더 그릴게요. 금방 당황했어. 이렇게, 이렇게. 4대 보험으로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다음 소득세 이제 파트에서는 요즘에는 그냥 바로 소득세를 합니다. 가근세 뭐 이렇게 옛날 이야기고요. 그래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건강보험이 직원 부담분이 50%고 회사 부담분이 50%입니다. 국민연금도 회사 부담분이 50%고 회사 부담분 50%고 직원 부담분 50%고 고용보험은 회사가 조금 더 부담을 많이 가집니다. 어쨌든 둘 다 내는데 직원은 산재보험 안 내요. 산재보험 안 내고 회사만 내요. 그래서 회사가 4대 보험에 대한 예수한 거를 납부할 때 처음에 예수를 할 때는 이렇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예수하고 납부할 때는 이 두 개를 같이 납부해요. 예수금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같이 내요. 같이. 국민연금도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을 같이 내고요. 고용보험도 직원부담분과 회사부담분 같이 내는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그냥 100% 냅니다. 그래서 얘는 통상 복리후생비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보험료라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기능 과목을.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복리후생비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 실무에 가보시면 세금과 공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통상적으로 복리후생비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는 어, 직원 부담분만 있어요. 회사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문제가 이쪽으로 나올 때는 위에 거 회사가 소득세와 예수한 자 여기 예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하면 답은 예수금 보통예금이에요. 4대 보험이 없을 때는 복리후생비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 부담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얘가 없어요. 답이 두 가지예요. 세트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세트는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위에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래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그다음 납부할 때는 예수금 복리후생비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회사 부담부는 복리후생비, 직원 부담부는 예수금, 예수금,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이렇게 세트 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세트 하나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급여 보통예금 예수금 납부할 때는 예수금, 복리후생비, 보통예금 이거 스크린샷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필기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냈고 이번에 세트 2 본게 기회 나오지만
예, 그대로 외우자. 세트 2 분계. 내가 직원의 출장비를 미리, 키워드가 미리라고 했죠. 미리 지급하였다. 이때 뭐라고 하냐면, 음, 가지급금. 이번에는 현금으로 할게요. 현금이나 뭐 아니나 현금. 이렇게. 그리고 직원이 어, 돌아와 정산하였다. 그때 가지급금이 상계 처리가 됩니다. 오른쪽에 가지급금. 그때 왼쪽에 뭐라고 쓰냐면 여비교통비라고 씁니다. 현금은 만약에 돌려받으면 왼쪽에 올 수도 있고요. 현금을 더 지급하였다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세트 2 분계. 예, 위에 것도 잘 나오고 아래 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미리 여비교통금 아닙니다. 여비교통비. 내가 미리 현금을 출장비로 지급하였다. 미리 출장비로 지급하였다 할 때는 가지급금 현금, 돌아와서 정산하였다 하면 여비교통비, 현금, 가지급금. 현금은 인이 될 수도 있고 아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스크린샷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수업 통틀어서 여러분들께 세트로 외우라고 하는 분계는 딱 이 두 개예요. 세트 분계 두 개입니다. 세트 분계가 두 개예요. 세트 분계. 두 가지를 세트로 외우세요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정산 정리를 하고 그렇죠. 네, 뽑아버렸다 우리. 이렇게 정산하고 한번 볼게요. 이제 정산이란다. 정리하고 급여, 소득세와 지원. 여기는 이제 회사 부담분이 없는 거죠. 회사 부담분이 없이 현금 아웃. 그래서 세트 분계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현금이 아웃되고 왼쪽에는 급여와 지금 그다음 숫자가 100이고 현금은 100이 아니잖아요. 9, 5, 6 그러니까 급여, 현금, 예수금 이때 예수금 왜 나오냐고요? 비용하고 같이 노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위에서 차감 예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회사 부담분이 없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금을 그대로 아웃시켜주고 현금이 아웃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금이 왼쪽으로. 시험은 둘 다 잘 나옵니다. 둘 다. 둘 다. 얘 잘 나오고 얘 잘 나오고 이 친구 잘 안 나오고. 이 친구 잘 안 나오고의 의미는 이 친구가 나오면 잘 틀리고. 이렇게 쓰니까 이게 뭐 쓰냐면 보통 예수금 쓰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예수금이 아니라 수익과 노는 애는 여기 적혀 있죠. 프린터에. 수익과 노는 놈은 선납세금, 비용과 노는 놈은 예수금이라는 거 이렇게 꼭 요거 별표입니다. 별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0강 기타의 당좌자산 원인가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여기서 일단 끊었다가 제가 또 11강 따로 저장해 드리겠습니다.